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 건강 채널의 가족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턱이 뻐근하거나 어깨가 자주 뭉치고 두통까지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단순한 피로나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 뒤에는 우리가 무심코 넘기는 잇몸병과 이갈이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단순히 양치질이나 스케일링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잇몸 건강의 숨겨진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이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치료해온 전문의로서 여러분께 가장 확실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병든 잇몸을 되살리고 평생 건강한 치아와 삶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최근 들어 사람들의 덴탈 IQ가 높아지면서 치아와 잇몸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지고 있다. 예전에는 충치가 주요한 문제로 인식되었지만 이제는 충치보다도 잇몸병, 치주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수가 훨씬 많다는 사실이 보험공단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감기로 병원을 찾는 환자보다 잇몸병으로 치과를 찾는 환자가 더 많다는 것은 단순히 위생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잇몸 질환이 얼마나 흔하고 심각한지 보여주는 증거다. 충치가 생기면 치아 한두 개를 치료하거나 뽑는 수준에서 끝날 수 있지만 잇몸이 나빠져 치주 질환으로 진행되면 멀쩡한 치아를 모두 잃을 수도 있고 결국 임플란트와 같은 고비용 치료로 이어진다. 임플란트조차 단순히 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잇몸뼈 이식이나 보조적인 수술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크다. 실제로 치과가 잇몸병으로 먹고 산다고 표현할 정도로 잇몸병은 치과 진료의 중심에 있다. 이 때문에 유튜브나 여러 매체를 통해 수많은 치과 의사들이 잇몸 관리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강조한다. 어떤 의사는 이렇게만 양치하면 치과 갈 일이 없다고 과장된 표현까지 사용하며 강조하지만 이러한 설명이 단순히 과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다. 그러나 단순히 세균을 막는 차원의 위생 관리만으로는 잇몸병의 본질적인 문제를 모두 설명하기 어렵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50년, 60년 대식의 위생만 강조하는 사고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물론 세균이 잇몸뼈를 녹이고 다양한 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위생은 어디까지나 기본일 뿐이다. 본질적으로 잇몸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은 세균만이 아니라 무리한 힘, 즉 치아를 갉거나 무는 힘이 함께 작용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처럼 병든 잇몸을 단순히 청결 문제로만 접근하는 것은 부족하며 잇몸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힘의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잇몸 건강은 생각보다 훨씬 복합적이고 심각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잇몸이 패이거나 치아가 닳는 이유를 단순히 양치질을 세게 해서 그렇다고 믿고 있으며 실제로도 치과에 가면 의사들이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잘못된 해석이다. 칫솔질을 아무리 세게 한다고 해도 치아 옆구리 부분이 깊게 패이거나 잇몸뼈가 내려가는 현상을 만들 수는 없다. 실제로 현대인들은 예전처럼 강하게 양치질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위생 습관이 아니라 물리적인 힘, 즉 이를 꽉 무는 습관이나 무의식 중의 이갈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만약 칫솔질 때문에 치아 옆부분이 패였다면 당연히 그 부위에 잇몸이 먼저 상하고 붓거나 피가 나는 등 염증 반응이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잇몸은 멀쩡한데 치아 옆구리만 움푹 파이는 현상이 흔히 발견된다. 이것은 칫솔질이 아니라 반복되는 수평적 힘, 즉 이갈이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다. 치아는 위아래로 맞물리면서 뾰족한 산과 골짜기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가 부드럽게 움직이지 못하고 특정한 지점에서 걸리면 그 부분에 집중적인 힘이 가해져 옆구리가 금이 가고 결국 패이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치과에서는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을 설명하지 않고 단순히 재료를 이용해 메우는 치료만 권한다. 그 과정에서 보험이 되는 재료냐, 미용적으로 더 예쁜 비보험 재료냐를 선택하라고 하고 매워도 잘 떨어질 수 있다고만 덧붙인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멀쩡한 치아조차 부러질 만큼 큰 힘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어떤 재료를 붙여도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설명이 빠져 있기 때문에 환자들은 여전히 잇몸이 약하다거나 집안 내력이 그렇다고 탓하며 근본적인 원인을 알지 못한 채 증상만 반복해서 겪는다. 결국 이 같은 잘못된 인식과 단편적인 치료 방식이 잇몸과 치아를 더 빠르게 망가뜨리고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한 위생 차원이 아니라 치아에 가해지는 힘 자체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이가 손상되는 과정은 단순히 세균 때문만이 아니라 물리적인 힘의 누적에서 비롯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치아 옆구리가 갈라지고 패이는 현상은 마치 볼펜을 두 손으로 잡고 양쪽에서 세게 꺾을 때 옆구리가 터지면서 부러지는 것과 같은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이를 꽉 물고 좌우로 반복적으로 비비는 습관은 치아에 수평적인 힘을 가하며 이러한 힘이 오랫동안 누적되면 치아 옆부분이 갈라지고 패이게 된다. 이갈이는 단순히 치아 표면을 마모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치아 뿌리와 잇몸뼈에도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한다. 치아는 구조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씹는 힘에는 잘 견디도록 만들어져 있지만 옆으로 가해지는 힘에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수평력이 지속적으로 작용하면 잇몸뼈가 점차 내려가고 치아를 잡고 있는 기반이 약해져 결국 풍치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양치질도 잘하고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으며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사람들 중에도 잇몸이 점점 약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자신이 이갈이를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이러한 힘의 문제를 제대로 설명받지 못하면 환자들은 그 원인을 알 수 없으니 잇몸이 원래 약하다거나 유전적인 탓이라고 잘못 생각한다. 그러나 잇몸이 약하거나 치아가 쉽게 망가지는 것은 조상의 탓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가해지는 힘 때문이다. 치과에서조차 세균에 대해서만 강조하고 힘의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들은 자신이 어떤 잘못된 힘을 주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증상을 방치하게 된다. 이처럼 치아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는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잇몸병과 치아 손상의 진짜 원인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와 잘못된 자기 탓을 줄이고 올바른 치료와 예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갈이는 단순히 치아의 마모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턱 관절에도 직접적인 부담을 준다.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음식을 씹거나 말을 할 때 치아가 맞물리는 시간은 하루 전체를 통틀어 17분 남짓에 불과하지만 잠을 자는 동안에는 치아를 꽉 물고 이를 가는 시간이 30분 이상 지속되며 그 힘은 깨어 있을 때의 2배에서 10배까지 강하게 작용한다. 이렇게 강력한 힘이 턱 관절에 집중되면 관절 내부의 연골이 마모되거나 디스크가 빠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턱을 벌릴 때 통증이나 딱딱거리는 소리가 나는 증상이 나타난다. 턱 관절은 인체의 다른 관절과 마찬가지로 과부하가 반복되면 손상이 불가피하다. 이갈이는 단순한 치아의 좌우 마찰이 아니라 어금니를 세게 물면서 강한 수평 운동을 동반하기 때문에 턱 관절에 전달되는 압력이 상상을 초월한다. 실제로 턱이 아프다고 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어느 과에 가야 할지 몰라 정형외과나 한의원 혹은 통증 클리닉을 전전하다가 결국 치과로 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턱 관절의 본질적인 문제는 치아의 교합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치과에서만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마치 날이 무뎌진 가위가 같은 물건을 자르기 위해 더 큰 힘을 필요로 하여 나사가 느슨해지는 것처럼 맞물림이 부정확한 치아는 턱관절에 더 큰 무리를 준다. 따라서 턱관절 통증을 단순히 물리치료나 침술로 완화하는 것은 나사를 조이는 임시 방편에 불과하며 치과에서 교합을 바로잡아 치아가 부드럽게 맞물리도록 해야 턱관절의 부담이 근본적으로 줄어든다. 이처럼 턱관절은 이갈이와 깊은 연관이 있으며 방치할 경우 만성적인 통증과 기능장애로 이어지기 때문에 초기에 올바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이갈이의 영향은 치아와 잇몸, 턱관절에만 머무르지 않고 전신으로 확산된다. 밤마다 무의식 중에 강한 힘으로 치아를 갈고 물면서 턱 주변의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면 목과 어깨 근육까지 뭉치게 되고 그 결과 만성적인 어깨 결림이나 목의 통증이 생긴다. 환자들은 흔히 마사지나 도수치료, 물리치료를 반복적으로 받지만 그 효과가 오래 가지 않는 이유는 근본 원인인 이갈이를 그대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근육은 단순하고 정직해서 과도하게 사용하면 뭉치고 아프며 쉬어야 회복된다. 그러나 잘 때조차 치아를 꽉 물고 이를 가는 습관은 근육이 쉴 기회를 빼앗아 만성적인 통증을 유발한다. 이러한 상태가 심해지면 관자놀이 주변 근육의 긴장으로 인해 긴장성 두통이 나타나고 환자들은 이를 스트레스성 두통, 편두통 혹은 경추성 두통으로 오해하며 진단을 받아도 MRI나 CT 검사에서는 아무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다. 또 어떤 환자들은 눈의 피로와 통증, 심지어 눈이 빠질 듯한 압박감을 호소하기도 하는데 이는 강한 이갈이 과정에서 눈 주위 근육까지 과도하게 긴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면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잡혀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밤새 인상을 쓰며 힘을 준 결과다. 이런 증상은 안과에 가면 안구 건조증으로만 진단되고 인공눈물 처방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원인은 눈 주위 근육의 과부하일 수 있다. 더 나아가 귀에 이명, 먹먹함 등 증상이 나타나는 환자들도 있는데 턱관절이 귀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 이갈이로 인한 압력이 귀에 전달되기 때문이다. 비행기를 탈 때 멀쩡한 귀도 압력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턱에서 전달된 힘 역시 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이갈이는 치아 손상에 국한되지 않고 목, 어깨, 머리, 눈, 귀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며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거나 불면증을 겪는 사람들 역시 이러한 원인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단순히 국소 증상만 치료하기보다 이갈이라는 근본적인 요인을 인식하고 다루어야 전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많은 환자들이 치아 옆구리가 패이거나 잇몸이 약해졌을 때 치과를 찾으면 의사들은 대개 칫솔질을 세게 해서 그렇다고 설명하고는 보험이 되는 재료로 메우거나 미용적으로 더 보기 좋은 비보험 재료를 권유한다. 심지어는 메우더라도 잘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하며 단순한 충전 치료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하지만 멀쩡한 치아조차 큰 힘에 의해 깨져나가는 상황에서 인공재료가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다. 실제로 충전물을 넣어도 곧 잘 떨어지며 떨어지지 않는 경우는 오히려 잇몸뼈가 이미 많이 손상되어 힘의 방향이 바뀌어 전체적으로 눌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붙어있는 것일 뿐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니다. 이런 방식은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의 결과만 가리는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어떤 환자는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고 양치도 열심히 하지만 여전히 잇몸이 나빠지고 치아가 흔들린다. 이런 경우에도 치과에서는 세균과 치석 얘기만 하고 힘의 문제는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환자들은 자신이나 조상의 체질을 탓하면서 근본 원인을 외면하게 되고 결국 치료 시기를 놓치며 잇몸과 치아는 점점 더 악화된다. 나이가 들수록 잇몸은 약해지고 치아는 더 큰 힘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단순한 충전 치료로는 이런 변화를 따라갈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치과에서 힘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기 때문에 환자 스스로도 무슨 원인으로 증상이 나타나는지 모른다는 점이다. 이처럼 근본을 보지 못한 채 결과만을 치료하는 방식은 환자에게 시간과 비용을 반복적으로 소모하게 만들 뿐 아니라 치아와 잇몸의 수명을 더욱 단축시킨다. 결국 잇몸병과 치아 손상을 진정으로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선 단순히 메우거나 닦는 차원이 아니라 치아에 가해지는 힘의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다루는 것이 핵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환자가 본인이 이갈이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몇 가지 뚜렷한 단서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첫째로 거울을 보고 송곳니 모양을 살펴보면 원래는 뾰족해야 할 송곳니가 납작하게 갈려있는 경우가 많다. 송곳니를 좌우로 움직여 맞춰보면 위아래 치아가 서로 평평하게 닳아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무의식 중에 반복적으로 이를 갈았다는 명백한 증거다. 둘째로 치아와 잇몸의 경계 부위가 움푹 패여 있는 경우가 있는데 치과에서는 이를 칫솔질 탓으로 돌리지만 실제로는 수평적인 힘이 지속적으로 가해져 발생한 현상이다. 셋째로 혀 안쪽에 뼈가 도드라져 나온 경우도 있는데 이는 무는 힘이 강해 뼈가 자라난 것이므로 역시 힘의 영향과 관련이 깊다. 넷째로는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오히려 더 피곤한 경우다. 정상적인 수면은 몸의 긴장을 풀어 회복하게 해주지만
잘 때 이를 꽉 물고 힘을 주면 근육이 쉬지 못하고 피로가 쌓여 아침에 더 지친 상태로 깨어난다. 이런 사람들은 낮 동안에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두통이나 목, 어깨의 뻐근함을 자주 호소한다. 다섯째로는 전문적인 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치과에서 사용하는 브룩스 체커라는 얇은 장치를 밤에 착용하고 자면 다음날 어디가 갈려 나갔는지가 그대로 표시된다. 소리가 나지 않아 본인은 이갈이를 전혀 모른다고 주장하는 환자에게도 이 장치를 써보면 치아가 갈린 흔적이 뚜렷하게 드러나며 거의 모든 사람이 실제로는 크고 작게 이를 갈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일본에서 수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이를 전혀 갈지 않는 사람은 극히 소수였고 그조차도 대부분 심한 우울증이나 정신적 특성을 가진 경우였다. 이처럼 여러 가지 직접적, 간접적 증거를 통해 누구나 자신이 이갈이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치과 검진을 받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갈이를 치료하는 현대적인 방법은 단순히 이를 갈지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힘을 분산시키고 치아와 잇몸, 턱관절에 무리를 덜 주도록 조정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스플린트라 불리는 장치를 사용하는 것인데 이는 마우스피스 형태로 치아에 끼워 주로 밤에 착용한다. 스플린트의 목적은 이갈이를 억지로 막는 것이 아니라 치아가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갈릴 수 있게 하여 힘이 특정 부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인터넷이나 일부 치과에서는 아직도 이갈이 방지 장치라는 표현을 쓰며 아예 이를 갈 수 없게 만드는 기구를 권하기도 하지만 이는 오히려 그 힘이 다른 곳으로 전달되어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따라서 스플린트는 방지가 아니라 조정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또 다른 치료 방법으로는 보톡스를 들 수 있는데 이는 근육에 주사하여 힘을 줄이는 방식이다. 보톡스를 맞으면 이를 꽉 무는 힘이 약해지면서 근육의 긴장도 완화되고 동시에 사각턱이 줄어드는 부수적 효과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보톡스를 특정 부위에만 맞으면 힘의 균형이 깨져 다른 근육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경험 있는 의사가 정확한 위치를 판단하여 주사해야 한다. 치아 교정 역시 상황에 따라 이갈이 치료의 일부가 될 수 있다. 부정교합 자체가 이갈이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치아 배열이 잘못된 경우 이갈이의 부작용이 훨씬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교합을 바로 잡아주면 턱관절과 근육에 가해지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처럼 스플린트, 보톡스, 교정치료는 각각 단독으로 쓰이기도 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병행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이갈이를 무조건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며 따라서 이를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들고 그 과정에서 치아와 잇몸, 턱관절, 나아가 전신에 가해지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갈이는 흔히 나쁜 습관으로만 인식되지만 사실 그 안에는 중요한 순기능도 존재한다. 우리가 화가 나거나 분노할 때 이가 갈린다는 표현을 쓰듯이 이갈이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자연스러운 생리적 반응이기도 하다. 실제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아지는데 이를 꽉 물거나 갈면 그 수치가 내려가면서 긴장이 완화된다. 따라서 이갈이는 단순히 치아를 손상시키는 파괴적 행위가 아니라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일종의 안전장치라고도 볼 수 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기능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를 안 갈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반복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는 마치 배설이 불편하다고 병원에 가서 똥을 아예 싸지 않게 해달라는 요구와 같다. 우리는 배설이 불편하더라도 그것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더 편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치료를 받는다. 이갈이도 마찬가지로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치아와 턱관절, 잇몸에 부담을 덜 주면서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갈이를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긍정적인 기능을 인정하며 그것이 해가 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결국 이갈이는 인간의 본능적이고 공격적인 에너지가 수면 중에 표출되는 현상이며 이를 잘 이해하고 순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면
단점은 최소화하고 장점은 극대화하여 보다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이갈이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모든 사람이 크고 작게 이를 갈고 있다. 다만 소리가 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본인이나 가족조차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뿐이다. 따라서 나는 이갈이를 안 한다라고 단정하기보다는 누구나 어느 정도는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한다. 병원에서 이갈이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양하며 치아의 마모 흔적이나 잇몸과 치아 경계부의 패임, 송곳니의 다름 등을 통해 진단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장치를 사용해 더욱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해 검사받는 것은 노화를 늦추는 투자와 같다. 우리 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병들어가는데 운동이나 건강 보조제를 통해 그 과정을 최대한 늦추려 노력하듯이 이갈이 역시 방치하지 말고 최소한의 관리와 치료로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이 중요하다. 두통이나 어깨 결림, 눈의 피로, 불면증, 귀의 이명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여러 증상들이 사실은 이갈이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지만 환자 본인은 물론이고 심지어 치과에서조차 그 연관성을 설명해주지 않아 문제를 키우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치과에 방문했을 때는 단순히 스케일링이나 충치 치료만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갈이를 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스플린트나 보톡스, 교정과 같은 치료법을 통해 부작용을 줄여야 하며 이를 통해 치아와 잇몸은 물론 전신 건강까지 보호할 수 있다. 결국 이갈이는 피할 수 없는 생리적 현상이므로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하느냐에 따라 노년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 증상이 없다고 방심하지 말고 조기에 진단과 예방적 치료를 받는 것이 병든 잇몸을 살리고 건강한 치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함께하는 노년 건강 채널과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평생 건강을 지킨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건강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